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ke.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야, 이래가지고 이제 대선판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기술적으로, 법리적으로, 일단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예. 조현숙님, 조씨가 문제군요. 조씨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예, 뭐, 최씨도 문제고, 최상목이 있잖아요. 한씨도 문제예요. 한충목이, 한덕수도 있고, 예. 조씨도 문제죠. 조이대도 있고, 뭐, 김씨도 문제예요. 예,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 문제는 아니고, 예, 그 미친놈들이 있는 거죠. 어느 성별에나.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하여튼 뭐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뭐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에 이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예, 이재명 후보가 뭐 대선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닌지, 그걸 뛰어넘어서 11일, 12일 양일간 이제 열흘 남았죠. 예, 열흘 동안 대선 후보 등록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2심에서 파기환송심이죠. 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해버리면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돼요. 뭐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이거 그냥 제가, 만에 하나 가정법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조이대가, 야,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2심 재판부랑도 짜고, 2심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2심 재판부랑도 짜고, 이재명을 6월 1일 날 날렸어. 예? 이재명 피선거권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6월 1일 날 날렸습니다. 확 날려버렸어. 이재명이 날아가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후보를 못 내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오면은. 후보 등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빨리 급하니까 우리가 후보 바꾸겠다. 예, 정승은님, 요즘 최한욱TV 구독자 늘리기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재명이 안 되겠어. 이재명이 날아갔어요.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안 돼.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어. 뭐 한덕수 혹은 한동훈, 이준석,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허경영. 이런 상황에서 후보가 나왔어.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못 나와. 이건 그냥 가능성이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치자 이거예요. 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될까요? 한덕수, 이준석이 대선 후보로 나왔어. 이재명이 못 나오고.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쓰시는 분이 있네. 예. 그럴 가능성 없어, 씨발. 누가 있대? 예? 여기 누구예요? 예? 이영심님,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가정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야, 진짜로. 쟤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야, 이재명이 안 되겠어. 그리고 이재명을 날려버렸어. 그냥 법이고 나부랭이고 절차고 상식이고, 모두 다 없고, 그냥 이재명만 날려. 시발 날리자. 그래갖고 후보 등록을 못했어, 민주당에서. 그럼 누가 되겠냐고. 누가 될 것 같아요? 황금알림 제대로 썼네. 한 명 있어요. 한 명 살아남아 있어. 왜냐하면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거예요.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가지고 그 종북 좌빨
해산정당, 예, 진보당의 김재현이 대선 후보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경우야. 그 경우가 되면은 한덕수, 뭐 한동훈 혹은 김문수, 그 다음에 김재현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6월 1일 날.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한덕수, 한동훈, 이준석, 김재현 중에 누구를 뽑겠어요? 투표 안 해서 과반 득표 못하게 할래요? 과반 득표 안 해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선출이 되면은 투표율이 1%가 돼도 그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하도 걱정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하도 걱정들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뽑겠냐고.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한덕수, 한동훈, 이준석, 김재현 4명이 남았어. 그럼 누굴 뽑을 거예요, 여러분? 어? 안 뽑긴 왜 안 뽑아? 뽑아야지. 진짜 머리들 안 돌아가네, 씨발. 그럴 리 없어. 그럴 가능성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씨발 그럴 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는데 하도 걱정들을 하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치자 이거야. 하도 무슨 걱정 인형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상황을 전제를 하면 가정법도 몰라. 그럼 누구 뽑을 거냐고. 4명 중에 이재명도 없고 민주당 후보도 없어. 이거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김재현 뽑을 거 아니야. 닦아놓고. 진짜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어.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못해. 그럼 살아남은 사람이 김재현밖에 없어. 그거 투표 안 한다고? 득신이야. 왜 투표를 안 해? 김재현이라도 뽑아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김재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Always MJ님, 좋게 말해요. 좋게 못 말하겠어, 씨발. 좋게 말하는 거 듣고 싶으면 다른 거 가서 봐. 이 시간은 다른 데 하는 데 많잖아요. 왜 여기 와서 그래? 내 방송에서 내가 편하게 좀 하겠다는데. 좋게 말하는 방송 가서 들어. 그 음악 틀어주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러는 데 많더만. 잠잘 시간 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음악 틀어주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런 데 많더만. 가서 노래 불러. 여기가 노래 부르는데 여기가? 등신 같은 걱정을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지금. 가서 노래나 들으라고, 쳐 들으라고. 이게 짜증나면은 내가 내 방송 봐달라고 뭐 애걸복걸을 합니까? 뭘 합니까? 딴 데 가서 노르라는데 왜 뭐 안 노는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이게 한두 번이에요. 내가 이 얘기 하는 게. 듣기 싫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짜증을 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방송을 보기 싫으면, 지금 봐봐. 실시간 방송하는데 많아. 진보 유튜버들. 거기 가서 노르라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씨발,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딴 방송 보면 되지. 듣기 싫으면. 내가 봐달라고 애를 써? BIG87님, 성격 모났네. 씨발, 모났어, 나는. 성격이 족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짜왕이야. 족같은 꼴을 보면 내가 참지를 못해. 그냥 분노 폭발이야, 언제나. 스트레스가 만땅 받아 있는 사람이야. 그럼 딴 데 가서 놀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진짜, 씨발. 뭐, 귀가, 씨발, 귀에다가 무슨 못을 박았어, 뭐야?
어? 뭐 때를 쓰는 거야 지금? 나한테 관심 끌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방송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어? 왜들 난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화낼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게 뭐냐? 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 자 한덕수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될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냉정하게. 그렇다고 이준석이 될 거라고 보지도 않아. 자, 진보당 김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일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런 거야. 이재명 찍을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를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한덕수 찍겠습니까? 한동훈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을 찍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재현을 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보당 김재현이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 아니 진보당 김재현이 야 이건 뭐 길 가다가 지갑을 주운 것도 아니고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진보당 김재현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 없어요. 없어.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하도 걱정들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선거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보당 김재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도 쟤네들이 못마땅하겠지만 김재현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 준이의 노마녀 사장님, 조이대와 대법관들 미친 오판 내려서 그런지 최상목 탄핵 본회의 통과시켰어. 오늘 통과됐나요? 내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제가 아직 뉴스를 못 봐가지고 최상목이 또 사표를 냈다라는 뭐 얘기도 들리고.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못 피하려다가 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만삼님, 가정부는 알아도 가정법은 모르는 우리 짜미들. 가정은 화목하게 해도 가정법은 욱하는 짜미들.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저는 만에 하나 제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 김재현 밀어야지. 별 수 있나 우리가? 응?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쟤네들이 이재명 후보를 출마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못할 것이다라는 거야 저는. 물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겠지. 근데 진짜 진짜 자신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리기 힘들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거는. 쟤네들도 감당 못할 상황이다. 기득권 세력들도 감당 못할 상황이다. 이제 맑음 153님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당연히 폭동이 일어나죠.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예를 하나 든 것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쟤네도 거기까지는 밀어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은 대선 전 결론 불가능. 불가능이 맞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즉 재판을 다시 열어야 돼요. 파기환송심은 지금 저기 대법 판결은 변론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만 판단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법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아까도 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법관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심리 2번 하고 재판을 끝냈어.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6만 페이지 재판 기록을 읽어보는데 9일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9일이 걸린 게 아니에요. 3일이에요. 3일 만에 얘네들이 재판 기록 6만 장을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합의기일 잡고 그러니까 그 소업으로 배정이 됐다가 그걸 조의대가 전원합의체로 변경을 했어.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을 했어요. 합의기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재판 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합의하는 합의기일을 잡았어. 그 다음에 다음날 그러니까 배당이 되고 다음날 첫 번째 기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두 번째 기일을 진행을 했어. 그러니까 3일 만에 대법원에 이재명 재판이 배당되고 3일 뒤에 두 번째 기일을 진행을 하고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일에서 얘네들이 합의를 봤단 얘기야. 10대 2로. 10대 2로 합의를 보고 선고로 들어가 버린 거죠. 즉 심리 2번 하고 그러니까 3일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은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거 사실 유죄야. 2심에서 법리를 오인을 했어. 재판을 잘못했어. 그래서 파기환송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는 12명이 합의를 본 거는 3일 만에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적어도 무슨 재판에 판결을 하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심리는 진행을 안 하더라도 재판 기록은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기록을. 그건 상식이잖아. 2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재판 기록은 다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3일 동안 3일도 아니에요. 이틀 동안 재판 기록을 읽어봤다는 얘기야. 왜? 3일째는 심리를 했잖아. 모여서 12명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한 거야. 3일째는. 그러면은 이틀 동안 재판 기록을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다 읽어보고 나니까 야 이거 2심에서 판결을 잘못했네. 이거 유죄인데 무죄로 판결을 잘못했네. 야 이거 파기환송이야 라고 합의를 본 게 두 번째 재판 기일이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두 번째 재판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됐으면은 판결을 못 해요. 선고 기일을 못 잡는다는 얘기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선고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선고를 해야 되잖아. 두 번째 심리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모아져. 과반이 안 넘어가. 그러면은 야 다시 선고 기일 잡자. 그래갖고 선고 기일을 한 번 더 잡고 선고 기일이 아니죠. 한 번 더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고 기일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두 번째 모이자마자 그날 판결을 했다라는 거야.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10대 2. 그러면은 이틀 동안 6만 쪽의 재판 기록을 12명의 재판관들이 다 읽었단 얘기야. 재판 기록을. 물론 오늘 뭐 저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이제 2심에서 민감한 재판이고 전 국민적 관심이 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송부를 하기 전에 재판 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이미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은 할 수 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각자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 대법관들이 보기에 2심, 1심, 2심 재판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렇더라도 재판 기록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6만 쪽을 이틀 만에 읽은 거예요. 이틀 만에. 이게 말이 되냐고. 6만 쪽을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6만 쪽을 어떻게 이틀 동안 읽습니까? 9일 동안 읽은 게 아니고 이틀 동안 읽은 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즉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지금 대법이 그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재판 기록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위법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잖아. 6만 쪽을 무슨 수로 다 읽어. 이틀 동안. 그리고 이거 탄핵 사유가 됩니다. 저는 뭐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최상목이 탄핵하겠다. 뭐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해요. 예. 조희대 탄핵해야 돼요. 조희대뿐만 아니라 대법관 10명 전원을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대법관이 법률을 어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재판 기록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틀 동안 6만 쪽의 판결문을, 재판 기록을 다 읽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준이의 노 마녀사장님, 그것들이 재판 기록은 읽긴 못 읽어요. 그냥 무시하고 정치 재판한 거죠. 예, 제3고심 판결 내리라고 하면 그 재판관 탄핵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주당에서 탄핵해버려야죠. 다 10명 다. 전원. 어쨌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판결을 못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 이런 정치 재판, 이런 졸속 재판을 하는 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어쨌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만 읽어보고 판결을 내릴 수는 있죠. 근데 반면에 그 2심 재판부는 서울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는 변론을 거쳐야 돼요.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변론 기회를 잡아야 돼. 무조건. 한 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제3고까지 이어지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이 안 나와요. 일정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 자, 오늘이 5월 1일이죠. 원래 이제 근로자의 날이니까 노동절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날 대법원 대법관들은 그 뭡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자가 아니니까 나와서 일해도 되죠. 오늘 판결을 한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대법관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안 쉬어도 되지만 대법관들이 일을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법원 직원들, 대법관들 나오는데 쉬어요? 오늘 다 나와서 일했지? 게다가 생중계까지 했잖아. 오늘 노동절인데 노동자들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데이님 일정 나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일정이 안 나온다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쉬는 날인데 무리하게 오늘 일정을 잡았어. 이건 아마 제가 저기 썸네일에도 이런 내용을 썼는데 한충목이래. 한덕수하고 그 누굽니까 조이대하고 내통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왜 한덕수가 5월 1일까지 이걸 미루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려는 건가?
그리고 조이대가 저는 오히려 야 조이대가 한덕수 엿먹이는 거 아니야? 5월 1일 날 선거를 하겠다고 날짜를 잡은 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덕수 출마 선물이었어. 제가 이재명 축하 선물인 줄 알았더니 한덕수 출마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랑 조이대랑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야. 조이대가 5월 1일 날 이재명을 파기환송시킬 테니까 네가 그때 출마 선언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가 조금 더 뭔가 탄력을 받겠지. 그래서 한덕수 출마 선물로 조이대가 준비를 해놨던 거야. 그 얘기는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거지. 조이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 그래서 5월 1일로 날짜를 잡은 거예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왜냐하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재명 유죄 판결 여기로 이슈가 다 묻혀버릴 테니까 오늘은 못하고 오늘은 그냥 사퇴만 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내일 이제 언론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작전을 짠 거지. 이게 조이대랑 내통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잘 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아무튼 조이대가 이렇게 일정을 짜줘가지고 한덕수 앞에 뭐 꽃길을 깔아줬는데 뭐 그건 꽃길이 될지 똥길이 될지 그건 이제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건 간에 자 오늘 판결이 나왔어요. 그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일주일 안에 송부를 하게 됐어요. 고법으로. 대법에서 오늘 판결이 났으니까 일주일 안에 송부를 해야 돼. 송부를 하면은 재판부를 배당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돌려서 어디 재판부가 하나 선택이 되면은 그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파기환송심은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요. 이게 상식이야. 그리고 633 지금까지 조이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판결을 빨리 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 명분이 있어. 그 명분은 뭐냐면 조이대가 얘기를 했듯이 3개월 안에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그걸 어길 수가 없어.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빨리 재판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파기환송심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몇 개월 안에 끝내라, 빨리 끝내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 그래서 파기환송심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판결을 진행을 하면 돼. 너 빨리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압력도 넣을 수 없고 그런 규정 자체도 없는 상황이야. 그 통상적으로 볼 때 파기환송심은 종달새님 형사 7부에 배당됐대요. 지금 배당이 됐습니까? 제가 이 보도는 아직 못 봤는데 배당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배당될 7부가 아니라 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하여튼 뭐 규정대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쟤네들이 무조건 그런 규정이 없어.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자 저것들이 미친놈들이니까 미친놈들이니까 막 밀고 나간다라고 칩시다. 거의 배당되었다. 이게 유탐사에서 나온 보도인가요? 거의 배당되었다지 배당 확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당 확정이 아니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건 유탐사 취재 결과인 거지 공식적으로 배당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다 끝났는데 공식 배당은 아니고 7부에 배당될 이미 배당 발표를 했다고요? 확정됐어요? 벌써 배당을? 이거 제가 좀 지금 못 찾아보겠다.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못 봤어 방송 직전까지도. 아니 배당이 됐다고? 진짜로? 배당됐다는 속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찾아볼게.
이거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방송 중에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아니 왜 저는 이게 확인도 안 된 얘기가 도냐 이거야. 유탐사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배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해서 그래요. 없는데? 없는데 왜 가짜뉴스 돌려? 없잖아 지금. 이게 이 중요한 재판이 벌써 배당이 됐는데 속보가 안 나올 리는 없잖아요. 속보가 안 나왔잖아 지금. 3시에 판결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배당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7부에 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유탐사에서 보도했어요. 배당 확정됐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가려서 봐야지. 배당이 확정된 거하고 어디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지.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 지금 하루 싸움이라니까. 하루 싸움.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오늘 배당이 됐냐 내일 배당이 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에이씨 빨리 진짜 지금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 아니 왜 가짜뉴스를 돌리냐고.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막 불안한 상황이잖아. 그 배당이 안 됐는데 배당이 됐다라는 뉴스를 왜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지금 방송 중간에 찾아본 거 아니야. 안 나오잖아. 아니잖아. 왜냐면 날짜 계산을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배당이 됐는지 내일 배당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여기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뉴스를 확인을 못 하잖아. 그런데 막 배당이 됐다. 확정이다. 유탐사에서 얘기했다. 강진구가 그랬다. 이래버리면 저도 야 그래?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데? 그럼 배당이 된다? 이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확인해보니까 없잖아요 뉴스가. 배당이 됐는데 뉴스가 안 나온다고? 배당이 됐으면 뉴스는 나왔을 거 아니야. 속보래. 이거보다 큰 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그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막 사실인 양 이렇게 막 채팅창에 쓰시고 여기저기 막 퍼날르고. 6부는 배당이 안 된다고? 6부였나요 이번에 형사 6부? 형사 6부가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한 재판부에는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건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예. 판결을 한 재판부에는 배당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재판부를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예. 오늘 배당이 안 된 건 확인을 했죠. 오늘 배당이 안 된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일주일 안에 배당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미친놈들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오늘은 안 됐어. 오늘은 빼자고. 예. 그 미친놈들이니까 일주일 아니면 보통 뭐 다음 주에나 배당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배당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자, 오늘이 1일, 내일이 2일, 그죠? 오늘이 1일이죠. 예. 내일이 2일이야. 예. 그다음 3 토요일이죠. 4 일요일이에요. 5 휴일이에요. 6일까지 휴일이야. 6일까지 휴일이죠. 6일까지 휴일이 되잖아. 빨간 날이잖아요. 6일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배당을 안 하면은 7일날 배당을 해야 돼. 7일날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배당이 안 돼. 내일 배당을 해. 그러면은 7일에는 기일을 잡을 수 있어. 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내일 배당을 해가지고 6일까지 쉬고 7일날 기일을 잡아. 재판 기일을 7일날 잡아. 계속 놀다가 7일날 바로 재판을 해요?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할게. 그죠? 그러면은 내일 배당해서 7일날 재판하는 거죠. 한 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기사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안 잡고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은 재판기일을 한 번은 잡아야 돼요. 최소 한 번을 잡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이재명을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이재명을 그냥 선거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했어. 그래갖고 5월 1일 날 판결을 했어요. 5월 1일에 판결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배당을 해, 바로.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 칩시다.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치자고. 그리고 내일 배당을 받았어. 배당을 받으면 변론기일을 가장 빨리 잡으면 3, 4, 5, 6까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일을 못 잡죠. 기일이기 때문에 못 잡죠. 그래갖고 7일날 잡아야 돼요. 7일날 변론기일을 잡았어. 그죠? 그날 선고는 못해요. 선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내일 배당하고, 잘 들어봐요. 좀 제발 좀 설명을 하면 좀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좀.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채팅창만 보면 화딱지가 나. 열심히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집중해서 안 듣냐고. 최악의 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내일 배당을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내일 배당을 받았어. 그 다음에 변론기일을 잡으려면은 7일날 잡아야 돼요. 제일 빠른 거지. 이거보다 빨리 못 잡아. 휴일날 변론기일을 잡을 수가 없어. 6일까지는 못 잡는다는 얘기야. 6일까지는. 그럼 최대한 빨리 잡으면 7일이에요. 7일날 변론기일 잡고 7일날 잡았잖아. 그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했다 치자 이거야. 이것들이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7일날 변론기일을 잡았어. 그럼 선고기일을 잡아야죠. 선고기일을 잡으면 며칠이 됩니까? 최대한 빨리 잡으면. 변론기일 하고 바로 선고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응? 7일날 선고기일을 변론기일을 잡았어. 그럼 최대한 빨리 하면은 8일 잡는 거죠. 8일.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놈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일 배당되고 나머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연휴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야. 재판을. 응? 그 다음에 7일날 재판을 잡는 거죠. 7일 재판 잡았죠. 7일 재판 잡아가지고 변론을 했어.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선고를 최대한 빨리 하면 6월 8일이 돼요. 그죠? 최대한 빨리 하면 6월 8일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잖아. 응?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응? 더 빨리가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빨리는 안 되는 거야. 연휴가 있어가지고. 연휴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이 최대한 빨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어. 2심 재판부에서. 6월 8일 날 벌금 100만 원 딱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변호인단 쪽으로 공이 넘어오는 거예요. 재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재상고. 아직도 재판 이거 마이크가 이상합니까? 마이크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까? 마이크가 지지직 소리가 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재상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재상고를 하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7일이 걸려. 요거는 재판부에서 일정을 잡는 게 아니야. 검사들이 일정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인단에서 재상고 일정을 재상고를 일주일 뒤에 하면 돼요. 일주일 뒤에 하면 돼. 그리고 20일이 더 걸려요. 이거를 기각을 하더라도 20일 동안 기일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에서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야. 27일. 응? 이재명 재판부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재상고를 해가지고 끌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27일을 끌 수 있어요. 이거는 검사들도 못 막고 그 다음에 재판부도 못 막아요. 대법원도 못 막아. 그냥 들어놓으면은 27일을 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끌 수 있는 이재명 변호인단이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5월 8일 쟤네들이 그냥 법이고 나불행이고 상식이고 원칙이고 뭐고 나는 알 바 없다. 우리는 알 바 없다. 씨발 멋대로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최대한 단기간에 재판을 끝낸다면은 5월 8일이에요. 5월 8일에다가 27일을 더하자고. 그럼 며칠입니까, 여러분? 5월 8일에 27일을 더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세요. 제가 하도 열을 내가지고 지금 저 산수하기가 힘들어. 27 플러스 7 몇입니까? 27 플러스 7. 박정도님 6월 4일이요. 27에다가 27에다가 7을 더했는데 6월 4일이 되는 5일이 되는 거죠. 5일. 그죠? 오늘은 빼야 되니까. 대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7일에다가 7일 더하면은 오늘 하루 빼고 그죠? 하루 빼고니까 35일이 되는 거죠. 30. 여기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가 대선 D-34. 그러니까 미친 듯이 재판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식이고 원칙이고 나부랭이고 뭐 그런 거 없고, 예. 그냥 나는 무조건 이재명을 유죄를 선고해가지고 대선에 못 나오게 하겠다. 라고 잡은 일정이 6월 5일이 되는 거예요. 6월 5일. 6월 5일 날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야. 안 되죠, 지금. 6월 3일이니까. 34일 남은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일단. 일정상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재판 일정인 거야. 내일 배당되고 오늘 판결 나왔는데 내일 배당되고 휴일 연휴 3일 지난 다음에 4일이죠. 연휴 4일 지난 다음에 바로 변론기일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선고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정인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6월 5일 날 끝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심 파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거야. 절대 안 된다. 원심 파기를 백날 해봐야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출마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데이님, 쟤네들이 일정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일정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투데이님? 그걸 저를 설명을 해줘봐요. 아니, 일정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인정을 할게, 그게. 일정을 어떻게 줄여? 아니, 토요일부터 연휴라니까?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자? 그게 가능한가? 아니, 뭐,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빨리 하면은 어떻게, 3일까지 맞춰볼 수도 있겠네.
예, 복만사님, 아몰랑 내일에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믿으시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나 내일 할래. 배당 받자마자 오늘 변론 잡고 선고할래. 그래갖고 내일 이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그럼 뭐 방법이 없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불안해.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예, 일요일 날도 나와서 재판할 거야. 어린이날 나와가지고 5월은 어린이날 푸르르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애들이고 나부랭이고 없고 예, 휴일날 나와가지고 나는 재판하겠어. 변론 기일 잡을 거야. 휴일날 어린이날 나와갖고 나는 굳이 재판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다면이야 뭐 그걸 뭐 제가 뭘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저보고 뭐 예상을 하라고 그러면은 뭐 저도 예상 못 합니다. 그거는. 예,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고 아무리 빨리 당겨도 지금 제가 드린 그 일정들 있잖아요. 말씀드린 일정. 내일 배당을 하고 연휴 끝나고 7일에 변론기일을 잡고 그 다음에 8일에 선고를 한다. 예, 이런 일정 자체가 그냥 그거는 그 무법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무법천지지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아도 예.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아도 대선 전에는 판결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제가 잡은 거야, 이미. 내일 배당하고, 7일날 연휴 끝난 다음에, 7일날, 변론기일 잡고, 그 다음날 판결하고, 이거는 박정희 때도 뭐 이런 일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고 예상을 해도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면은 제가 채널 폐쇄하고 뭐 채널 폐쇄가 문제입니까? 씨발 나가서 다 진짜 나라를 들러 엎어야지 그건.